자,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스키너, 파블로프, 왓슨, 그 다음에 손다이크 이런 학자들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라고 말하는데요. 행동주의 이론의 가장 기본기를 해보면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의 관점,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 결정론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고로 통제도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과 통제 가능은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SR,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인간관을 취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내용들이다, 특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블로프가 나왔었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는 개념이 뭐냐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조건반사 실험이 대표적인 것이다. 조건반사 실험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건반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 자극에 의해서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건 자극은 종소리였고 조건 반응은 침 분비였습니다. 타액 분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반응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적 행동은 바로 자동적이면서 수동적인 형태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두 가지 정도를 시험에 나온 걸로 이야기하면 혐오 치료와 체계적 둔감화가 있습니다. 이 체계적 둔감화, 이것도 마찬가지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공포 반응, 불안 반응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체계적 둔감화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작성을 해 놓으시죠. 그 다음에 스키너가 있었습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은 바로 어떠한 행동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행동과 결과의 연합, 자극과 반응이 아니에요. 여기서 SR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조작적 조건화는 제시되는 자극이 없어요. S가 없습니다. 제시되는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이라 하죠. 자발적 능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동을 우리는 무슨 행동이라 한다? 조작적 행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키너가 이야기한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강화와 벌이 있습니다. 강화와 벌이 바로 스키너가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강화는 두 가지의 강화가 있고 처벌도 마찬가지 두 가지의 처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적이 있고 정적이 있고 부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정적 강화가 됩니다.
여기는 부적 강화가 되고요. 여기는 정적 처벌이 되고 여기는 부적 처벌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부적의 내용을 좀 잘 알아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줘야 되겠죠. 강화함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뭘까요? 부적은 제거하는 겁니다. 부적은 제거하는 건데 싫어한 것을 제거해 주면 좋겠죠. 혐오물이 싫어한 거예요. 혐오물 제거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은 준다라고 했죠. 정적은 준다예요. 그 다음에 부적은 제거하는 거고,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할 때 줘야 될 건 뭐죠? 벌이죠. 벌을 줘야 돼요. 매를 줘야 된다. 즉 혐오물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혐오물 준다. 그 다음에 부적 처벌은요, 좋은 것을 뺏어야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는 걸 뺏어야 됩니다. 강화물 제거입니다. 강화물 제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물을 주는 것이 뭐다? 정적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혐오물을 제거하는 게 뭐다? 부적 강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혐오물을 주는 게 뭐다? 정적 처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강화물을 제거하는 게 뭐다? 부적 처벌. 이렇게 해서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4가지 간헐적 강화 계획이 나왔습니다. 4가지 간헐적 강화 계획, 간격과 비율 강화 계획 전략, 고정과 변동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간격이 있고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정과 변동에서 간헐적 강화 계획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계획에는 강화를 제공하는 간격을 고정하느냐 변동시키느냐는 전략과 끊어요. 자, 그 다음에 전략과 다른 강화의 비율을 고정시키느냐 변동시키느냐는 2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과 비율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고정할 거냐 변동할 거냐 그런 차이죠. 간격 계획과 비율 계획이 있는데 고정 간격 강화 계획 고정의 동그라미, 변동 간격 강화 계획 변동의 동그라미, 비율 계획의 고정 비율 강화 계획 고정의 동그라미, 변동 비율 강화 계획 변동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은 일정하죠. 변동은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고정 간격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간격은요, 간격 계획은 시간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계획은요, 네, 이거는 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수, 비, 시, 간 4글자를 암기법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수비 시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정은 일정한 거고 변동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다 아는 거니까 수, 비, 시, 간, 비율은 수, 그 다음에 간격은 시간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 간격 강화 계획 보면 매 3분, 매 5일 이렇게 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3분, 5일 등 일정한 간격을 정해서 학습자에게 강화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변동 간격은 뭘까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 간격 없이 시간의 동그라미, 간격 없이 밑줄, 시간 간격 없이 2분마다 또는 20분마다 불규칙적의 밑줄. 불규칙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변동된 거죠. 불규칙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율 계획입니다. 고정 비율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나오면 안 돼요. 숫자라고 했죠. 10가지 동그라미. 10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수량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10가지의 과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10가지를 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 비율 들어갑니다. 일정한 반응 수마다 강화를 주지 않고 끊어요. 불규칙의 밑줄, 불규칙적으로 강화를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5가지 맞추면 주다가 다른 때는 7가지 과제 주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변동된다 그래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격 강화보다는 비율 강화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정적인보다는 변동적인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변동 비율입니다.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가장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째 별표. 반응률이 가장 높은 수부터 낮은 수로 하면은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간격, 고정 간격이 됩니다. 앞에 있는 2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변비, 고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장 높은 순부터 나열하면 변동 비율 강하계획의 동그라미 1, 고정 비율 강하계획의 동그라미 2, 변동 간격 강하계획의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가장 반응률이 낮은 것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반응률이 낮습니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동그라미 4입니다. 암기법 변비, 고비 외우시면 돼요. 변비가 변동 비율, 고비가 고정 비율입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암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간헐적 강화 계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간헐적 강화 계획, 띄엄띄엄 강화를 주는 건데 그 띄엄띄엄 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FI, 그 다음에 FR, 그 다음에 VI, 그 다음에 VR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FI는 Fixed Interval, 그 다음에 Fixed Ratio, Variable Interval, Variable Ratio라고 합니다. 픽스드는 고정이고 인터벌은 간격이죠. 고정 간격이고요. 픽스드 레이시오 고정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인터벌, 베리어블을 변동 또는 가변이라고도 합니다. 간격. 그 다음에 베리어블 레이시오 변동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FI, FR, VI, VR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자, 이제 제가 개념을 써볼 건데 잘 보세요. 암기하는 방법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비 시간입니다. 수비 시간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비율은 수고요. 간격은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고정 그럼 일정한이잖아요. 고정이니까 일정한이 되고 변동이니까 일정치 않은 이렇게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불규칙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의어. 자, 그러면 여기는 간격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거고, 여기는 비율이죠. 수라겠어요. 일정한 수마다입니다. 일정한 수마다. 자, 이건 변동이니까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가 되고, 변동 간격이니까 변동 비율은 일정하지 않은 수마다, 일정치 않은 수마다 또는 일정치 않은 횟수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사례를 들어갑니다. 사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것이 월급입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시험 보는 게 월말고사입니다. 그렇죠? 월말고사나 월급은요,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한 수마다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동차 5대 팔 때마다 나온다. 자동차 3대 팔 때마다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일정한 수예요. 시간이 아니라. 따라서 이건 성과급이죠. 성과급이 바로 일정한 수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 간격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예요. 자,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수시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험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루 만에도 보다가 또는 5일 만에도 보다가, 여러분 이건 시간입니다. 수가 아니라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수시 시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 비율이 있습니다. 변동 비율은 일정하지 않은 수, 일정하지 않은 횟수거든요. 도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박. 자, 우리가 카지노 도박 있잖아요. 카지노 도박은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거기에 그 카지노 기계에 내가 동전을 투입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한 번에, 이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쫙 나올 수도 있고 100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동 비율 도박입니다. 그래서 도박은요, 계속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재팟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박 중독이죠. 그래서 반응률이 가장 높은 게 변동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례를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월말고사하고 수시시험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죠?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기는 수시시험이 수시시험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갑자기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긴장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따라오면 이거는 고정간격이고 여기는 변동간격이에요. 간격은 똑같은데 고정과 변동 중에서 뭐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변동이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고정과 변동 중에 변동이 효과적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월급이고 이건 성과급이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월급보다는 성과급이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면 월급 성과급을 보면 고정 같죠? 다른 건 뭐죠? 간격과 비율이에요. 어떤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비율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격하고 비율을 보았을 때 비율이 효과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붙인 거겠죠. 변동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고 반응률이 높은 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것은 24시간 딱 정해졌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빨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교재에서 10가지 과제, 5가지 과제, 7가지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은 앞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비율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는 변동 간격이 되고 자 보세요. 가장 낮은 게 이거겠죠. 고정과 간격이 만난 거겠죠. 고정과 간격이 가장 반응률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변비곱이 두 가지를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해봐요. 시작.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간격, 고정 간격. 이게 바로 반응률의 크기예요. 반응률의 크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헐적 강화 계획은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변별 자극 들어갑니다. 변별 자극 소거 행동 영성입니다. 변별 자극은 어렵진 않아요. 자, 변별 자극.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자극이 들어왔잖아요. 나 혼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이 저를 보고 흐뭇한 표정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한테 칭찬하려는가 보다. 칭찬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거죠. 자,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신호로 인해서 내가 보상받을까? 보상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신호로 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별 자극이라 합니다. 특정한 반응이 끊어요. 보상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 낙서를 할 때 선생님이 찌푸린 얼굴을 하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가 작용되죠. 따라서 이걸 변별 자극이라 합니다. 속어입니다. 속어는 관심 중단인데 이 녀석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막 웁니다. 엄청나게 웁니다. 엄마가 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달래보기도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속어라고 해요. 엄마가 속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속어의 동의어를 꼭 아셔야 돼요. 관심 중단이 동의어가 되고 말 그대로예요. 관심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걸 속어라고 한다. 그러면 속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걸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속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극이 있은 후에도 가로 특정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가로 닫고 엄마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돌보지 않는 거 이렇게 달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특정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 주위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저절로 도태된다는 광화의 원리를 역이용해서 아동이 문제 행동을 보여도 철저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법이라 합니다. 자, 아이가 관심 받으려고 막 교실에 떠듭니다.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떠들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속어 기법입니다. 자, 행동 영성, 행동 조성입니다. 조성의 동그라미. 대개 조성법이라고도 합니다. 원하는 목표 행동을 단계적 동그라미, 단계적으로 조작하여 최종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행동의 점차적 동그라미, 점차적으로 근접해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를 정해놔요. 단계를 정해놓고 여기 딱 도달하면 강화를 주고 여기 도달하면 강화를 주고 여기 도달하면 강화를 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표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행동 형성, 행동 조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대하는 행동과 반응과 행동을 학습하고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강화시켜 끊어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행동 양상을 말합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물어오도록 개를 조용하기 또는 조성하기 보면 우편함 근처에 다가가면 강화, 이 강화는 먹이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우편함을 건드리면 강화, 먹이 주고 편지를 물면 강화, 그 다음에요 가져오면 강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훈련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개가 우편물에서 편지를 물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에게 행동 형성 기법을 썼다, 조형 조성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